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SPSS를 활용한 간호통계학, SPSS를 활용한 보건통계학, 저자 송상근입니다. 참 오랜만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 때 이제 제가 우리 학생들 이제 이렇게 좀 유튜브로 많은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생 기준으로 이제 한 14주, 15주차 기말고사를 앞두고 이제 시험 준비나 아니면 보강 이런 스케줄일 텐데, 항상 매 학기마다 제가 이제 통계를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제가 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한 20년 동안 통계를 강의를 하면서 저 자신도 좀 몰랐던 사실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좀 뭘 잘 몰라서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 통계라는 걸 생활 속에서 좀 사용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또는 용어가 어려워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던데, 결론은 원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채널을 통해서 좀 이렇게 좀 통계부터 시작해서 두벅두벅 영상을 좀 촬영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이제 컴퓨터를 좀 전공을 했고요, 학부 때. 그 다음에 석사 때는 이제 의료정보학, 의료정보. 그 다음에 박사 때는 보건학, 데이터 분석, 통계 이런 쪽을 좀 전공을 했는데, 조금 이제 채널을 좀 재정비해서 이제 좀 필요한 부분들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 목표는, 그래도 늘 통계를 제가 강의를 하고 있으니 통계에 대해서 조금 강의를 먼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강의 영상에 대한 어떤 보고자 하는 컨텐츠, 보고자 하는 우리 대상자들은 우선은 좀 이 부분을 좀 접해야 되는 우리 보건의료 분야의 학생들, 대학생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분야든. 그래서 차후에는 연구 방법, 논문 쓰는 방법이라든지 설문지, SPSS라든지 이런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좀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부분들도 제가 조금 차차 진행해 볼까 합니다. 많은 요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렇게 좀 숏폼이다, 롱폼이다 해서 좀 흥미 위주 그런 재밌는 이제 컨텐츠가 많은데, 교육용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니 많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나하나 이제 저도 공부해 나가면서 진행을 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첫인사 무슨 주제를 잡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래도 가장 통계 기본인 평균에 대해서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평균이 좀 함정이 많다, 그래서 평균의 함정이라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평균이라는 말을 참 많이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봉, 평균 키, 평균 진료비, 평균 입원 일수, 다양한 정보를 우리는 평균으로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이 평균만으로 우리 데이터를 판단하면 때로는 실제 어떤 데이터를 해석하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왜곡하는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보시다시피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어떤 회사의 직원이 한 30명이 있어요. 근데 연봉이 한 3천만 원? 근데 사장 한 분이 연봉이 2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회사의 직원의 평균 연봉을 계산하면 약 9,355만 원 정도가 됩니다. 평균을 보면 매우 연봉이 높은 회사죠.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3천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산술 평균이라는 것은 모든 자료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소값이나 최대값이나 같은 극단값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계학에서는 평균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중앙값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값은 자료를 특이 순으로 나열, 소팅, 정렬했을 때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는 무게중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앙값은 큰 극단값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장점이 있죠. 또한 데이터가 어느 위치에 분포하는지 이해하기 쉬운 또 사분위수를 사용하는데요. 우리 통계학에서는 중요한 5가지 점이 있습니다. 5점. 그래서 그게 첫 번째는요, 최소값, 그 다음에 최대값. 데이터를 나열했을 때,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작은 최소값, 가장 큰 최대값, 중간에 25%, 75%, 25%, 50%, 75%, 즉 4분의 1 쿼터, 4분의 2 쿼터, 4분의 3 쿼터. 이 Q1, Q2, Q3 이 점을 우리는 3개를 포함해서 5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4분의 1로 등분했다라고 이렇게 데이터를 분포를 파악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논문을 쓰고 이렇게 하는 연구자는 평균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평균은 데이터를 하나의 숫자로만 요약해 주지만 이러한 중앙값이나 사분위수는 데이터의 위치나 분포를 보여줍니다. 특히 우리 의료 분야의 통계나 간호 분야의 어떤 연구나 이런 데서는 입원 일수나 진료비, 또 환자가 진료 보는 대기시간, 이런 쪽에서는 좀 큰거나 작은 극단값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평균만으로는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가볍게 소개하는 이 영상에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평균은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평균만 보면 데이터의 진짜 모습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연구자는요, 계산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대표값도 중요하지만 위치적으로 대표값을 설정할 수 있는 무게중심을 가릴 줄 아는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여기를 보면요, 조금 이제 제가 이 SPSS나 이런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제가 이제 채널에서 SPSS의 어떤 기초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하고도 간단하게 이런 표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또 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설문지를 과연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파이널 버전에서는 논문을 어떻게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될까? 연구 방법적인 논의죠. 이제 통계를 했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인터넷 상에서 우리가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은 저서나 또는 논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논문이라든지 통계라든지 좀 깊은 부분들도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용기를 내고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많은 의견이나 좀 공부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기를 잘 정해서 좀 자주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시간에 이 정도 인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